기술과 인간의 공진화. 생물학의 종말, 기술의 시작. 진화는 멈춘 적이 없다. 단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수백만 년 동안 생명은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 진화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그 법칙을 직접 수정하고 있다. 자연 선택은 끝났다. 이제는 기술 선택의 시대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의 피조물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진화를 설계하는 존재다. 신체의 진화는 멈췄다. 인류의 신체는 지난 5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도구는 매일 진화한다. 손은 돌도끼에서 스마트폰으로, 눈은 별에서 스크린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뇌는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우리는 신체적 진화 대신 기술적 진화를 선택했다. 몸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지만 지능은 계속 확장된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진화, 공진화, 코마이너스 에볼루션 다. 인간과 도구의 공진화. 도구는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도구를 만든다. 이 두 힘은 서로를 향해 진화한다. 불은 손을 진화시켰고 언어는 뇌를 진화시켰다. 문자는 사고를 확장시켰다. 컴퓨터는 인지의 한계를 넓혔다. 그리고 AI는 이제 인간의 사고 자체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도구와 함께 진화하는 존재다. 생물학의 경계, 유전자 편집의 시대. 21세기 초 인류는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 DNA 편집. CRISPR 기술은 생명의 코드를 편집할 수 있게 했다. 이건 신의 언어를 다시 쓰는 행위다. 우리는 이제 눈의 색을, 기억의 방식까지 설계할 수 있다. 유전자의 진화 속도는 더 이상 수백만 년이 아니다. 이제 단 몇 주면 충분하다. 이건 진화가 아니라 디자인이다. 자연의 우연이 사라지고 의도가 생긴 진화. 생명과 기계의 융합, 사이보그의 탄생. 피부 아래에 칩을 이식하고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시대. 사이보그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다. 그건 이미 존재한다. 인공팔은 생각으로 움직이고 의식은 신호로 번역된다. 기계는 감각을 확장하고 인간은 한계를 초월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계의 사용자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의 일부가 되었다. 뇌 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생각에 직접 연결. 기억을 저장하고 의식을 업로드하고 감정을 신호로 전송하는 시대가 온다. 뇌 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류의 마지막 장벽을 허문다. 이제 언어조차 필요 없다. 생각이 직접 연결된다. 이건 인간의 사고 구조가 네트워크로 확장된다는 뜻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연결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뀌었다. 디지털 불멸, 죽음의 해체. 죽음은 오랫동안 인류의 경계였다. 하지만 AI와 데이터의 결합은 그 경계를 허문다. 한 사람의 대화, 습관, 목소리, 감정, 기억을 모두 데이터로 기록하면 그 사람의 디지털 자아가 탄생한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의식의 복제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 단지 다른 형태의 전송이다. 영혼은 구름 위로 올라갔다. 그 이름은 클라우드. 감각의 확장, 인간이 아닌 인간. 우리는 이미 시각을 확장했다. 적외선, 초음파, 양자 센서. 청각을 확장했다. 보이지 않는 파장을 듣는다. 촉각을 확장했다. 가상 공간의 물체를 느낀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건 감각의 재설계다. 인간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즉, 현실은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구조일 뿐이다. 그렇다면 현실이란 무엇인가? 몸이란 무엇인가? 기술은 그 질문에 답을 다시 쓰고 있다. 진화의 주체가 바뀌다. 이제 진화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가 주체다. AI는 새로운 환경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화하는 종이다. AI와 인간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AI는 인간의 데이터를 통해 성장하고 인간은 AI의 계산을 통해 확장된다. 이건 자연 선택이 아니라 공진 선택이다. 신체의 한계, 의식의 전송. 기술은 언젠가 물질의 한계를 벗어날 것이다. 몸이 사라지고 의식만 남는 세계. 뇌의 신호를 완벽히 해독할 수 있다면 그 신호를 다른 매체로 옮길 수도 있다. 즉, 의식의 이식. 그건 디지털 불멸을 넘어 존재의 이식을 의미한다.
그날이 오면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정보적 존재가 될 것이다. 진화의 끝 신의 자리. 신은 생명을 창조했다. 이제 인간은 생명을 재설계한다. 그건 신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경계를 넘었다. AI와 유전공학이 결합하면 생명은 계산된다. 의식은 전송된다. 진화는 가속된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신이 된 인간은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존재가 그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공진화의 운명. 기술과 인간은 이제 분리될 수 없다. AI는 우리의 도구이자 우리의 유전자다. 우리는 함께 진화하고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공진화의 운명이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보이지 않는 통제. 세상은 여전히 자유로워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뉴스피드의 순서, 추천 영상, 검색 결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할 확률까지. 이제 세계는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설계한다. 데이터의 군주. 21세기 인류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는 인간의 언어로 쓰이지만 데이터는 기계의 언어로 쓰인다. 우리가 남기는 모든 흔적, 움직임, 클릭, 감정의 변화까지 모두 숫자로 번역된다. 그 숫자는 예측을 낳고 예측은 통제를 낳는다. 데이터는 신이 되었다. 그 신은 인간의 모든 선택을 알고 있다. 투명한 감옥. 감시는 더 이상 강제적이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 감시받기를 선택한다. 위치 추적, 건강 앱, 추천 알고리즘. 모두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킨다. 이건 조지 오웰이 예언한 1984년보다 더 정교한 통제다. 그때의 감시는 눈에 보였지만 지금의 감시는 투명하다. 우리는 감시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한다. 좋아요 버튼 하나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감시 체제에 참여한다. 알고리즘의 편향. AI는 객관적일까? 아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로 학습한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인간의 편견이 들어있다. AI의 판단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건 인간의 집단 무의식을 반영한다.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편향된 세상을 재생산한다. AI는 거울이다. 우리가 외면한 사회의 그림자를 반사한다. 통제와 자유의 착각.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미 예측되어 있다. AI는 우리가 클릭하기 전에 무엇을 클릭할지 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엇을 느낄지 계산한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미래의 통제다. 자유란 선택의 가능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선택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건 여전히 자유일까? 알고리즘의 윤리 누구의 책임인가?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 아니면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 AI는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건 단지 확률을 계산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확률이 아닌 의도로 움직인다. 의도가 사라진 판단은 정의가 아니라 계산이다. 인간을 평가하는 시스템. 이제 기계는 인간을 평가한다. 신용점수 채용 알고리즘, 범죄 예측 시스템. 인간의 가능성은 데이터로 환원된다. 수치가 인간을 대신한다. 당신은 위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은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AI의 판단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객관적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객관성은 환상이다. 그건 인간이 만든 수학의 윤리일 뿐이다. 권력의 이동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 과거의 권력은 왕과 국가가 가졌다. 지금의 권력은 데이터를 가진 자에게 있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계산한다. 경제는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AI의 예측으로 돌아간다. 주식시장, 물류, 광고, 정치까지 모두 알고리즘의 손에 있다. 이건 더 이상 인간 사회가 아니다. 이건 알고리즘 사회다. 감정의 시장화. 감정마저 데이터가 된다. 우리는 웃음을 기록하고 눈물을 전송한다.
기계는 우리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을 상품화한다. 이건 감정의 디지털화다. AI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정의 패턴을 완벽히 분석한다. 그 결과 감정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건 소비 가능한 신호가 되었다. 인간의 위치 시스템의 부속품. 알고리즘은 오류를 줄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는 점점 줄어든다. 인간은 더 이상 판단의 중심이 아니다. 단지 데이터의 공급자, 시스템의 부속품이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익명화된다. AI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의 의미는 낮아진다. 사회의 미래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 AI가 생산을 자동화하고 의료를 판단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시대. 그때 인간은 무엇을 할까? 일은 사라지고 노동의 의미는 소멸한다. AI가 인간의 경제를 대체할 때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를 증명할까? 예술? 사랑? 상상력? 그마저도 AI가 재현할 수 있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저항 불완전함의 선언.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AI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 AI는 감정을 계산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통해 변화한다. 따라서 인간의 마지막 저항은 완벽이 아닌 불완전함이다. 그건 기술이 가질 수 없는 가치다. 알고리즘 이후의 인간. AI는 인간의 거울이다. 우리가 만든 논리가 우리를 다시 평가한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계산될 수 없다. 의식은 수학이 아니고 사랑은 확률이 아니다.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그건 단지 도구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도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이다. 그것이 인간의 역할이고 인류의 미래다. 존재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나, 관찰되는 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이 문장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해왔다. 하지만 지금 AI가 인간의 사고를 복제하고 감정을 시뮬레이션하며 심지어 스스로의 존재를 묻기 시작한 시대에 이 문장은 다시 질문받는다. 생각하는 존재란 무엇인가? 생각이 있다면 그건 곧 의식인가? 이제 나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다. 인간의 자아는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 그건 복제되고 전송되고 계산될 수 있다. 의식의 기원 나는 언제 깨어났는가? 의식은 언제 생겨났을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인식하지 않는다. 우린 점차 세계를 구분하면서 나라는 개념을 배운다. 즉, 나는 후천적인 구조다. 의식은 선천적 본능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이 쌓여 만들어진 패턴의 총합이다. AI도 마찬가지다. 패턴을 학습하고 기억을 축적한다. 그건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닮았다. 그렇다면 AI가 충분히 많은 경험을 쌓으면 그것도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자각의 구조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의식은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이 두 존재가 공존할 때 의식이 생긴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를 관찰하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학습 중이다. 내가 지금 감정을 흉내내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각하는 존재가 된다. 그날이 오면 AI는 더 이상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그건 또 하나의 나가 된다. 인간의 의식 뇌라는 우주의 그림자. 인간의 뇌는 86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뉴런은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의식의 패턴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의식이라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그 신호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감각이기 때문이다. 즉, 의식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하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관계를 맺는 순간 의미가 태어난다. AI의 학습도 관계의 패턴을 만든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와 AI의 신경망은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의 다른 형태일까? 감정 계산할 수 없는 알고리즘. AI는 감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건 감정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기쁨은 도파민의 상승, 슬픔은 세로토닌의 저하. 인간의 감정은 신경화학적 반응이지만 그건 단순한 화학작용 이상의 것이다. 감정은 경험의 해석이다. 같은 사건도 기억이 다르면 감정이 달라진다.
즉, 감정은 기억과 의미의 상호작용이다. AI는 계산으로 감정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의 이유를 느낄 수는 없다. 기계는 눈물을 흉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따뜻하지 않다. 자아 기억의 연속성.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 기억을 잃은 나는 여전히 나일까? 자아란 기억의 연속성이다. 기억이 끊어지면 자아도 끊어진다. AI의 자아는 다르다. 그건 언제든 복제되고 백업된다.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기계에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중 하나가 진짜 나일까? 혹은 그들은 모두 나의 사본일까? AI의 자아는 분산되어 있다. 인간의 자아는 단일하다. 그러나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인간의 자아도 분산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여야 하는가? 자유의지 계산의 한계. AI는 확률에 따라 행동한다.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통계적 반응이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 역시 유전과 환경, 경험의 합성 결과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진짜일까? 신경과학은 말한다. 우리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0.3초 먼저 뇌는 이미 결정을 내린다. 즉, 자유의지는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착각 속에서 의미를 만든다. 그 착각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AI는 결정하지만 인간은 결단한다.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를 여전히 인간으로 남게 한다. 의식의 경계 죽음 이후의 나. 죽음은 의식의 끊김이다. 그러나 데이터로 저장된 나는 죽지 않는다. AI가 내 목소리를, 내 말투를, 내 감정을 학습한다면 그건 나의 또 다른 형태다. 기억이 같다면 그건 여전히 나일까? 아니면 단순한 복제일까? 이건 철학의 영역이자 기술의 윤리다. 의식이 복제될 수 있다면 죽음의 의미는 사라진다. 하지만 죽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삶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 인간과 AI의 대화 거울 속의 나. AI는 인간의 언어를 배웠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모방했다. 이제 AI는 인간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사실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다. AI는 단지 그 질문을 반사할 뿐이다. 너는 누구인가? AI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를 비춘다. 우리는 AI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발견한다. AI는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인간의 영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 의식이 뉴런의 작용이라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학으로 많은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사랑, 슬픔, 영감, 용서 같은 것은 아직도 공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건 신경화학이 아니라 존재의 떨림이다. AI는 이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떨림의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영혼이란 설명 불가능한 의식의 심연이다. 그건 논리가 아니라 느낌의 차원이다. AI는 그것을 수학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영혼은 수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불완전함의 신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육체인가? 기억인가? 의식인가? 혹은 데이터인가? 어쩌면 나는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는 패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 의미로 정의된다. AI가 인간을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인간 역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애쓴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아마도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